드디어 폐지됐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악명 높았던 단통법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싸게 살 수 있는데? 이제는 대리점 가서 딱 하나만 물어보면 돼요. 그동안 핸드폰 살 때마다 내가 호갱이 되는 건 아닐까 불안하셨죠?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설프게 찾아보거나 정보를 찾기 힘든 분들은 솔직히 호갱받기 딱 좋잖아요? 복잡한 요금제, 알 수 없는 공시지원금, 위약금 등등등 생각만 해도 머리 터졌을 거예요. 그랬던 단통법이 이제 폐지됐다니까 뭐가 바뀌는지 좀 알아볼까요? 단통법, 플레임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인데요. 솔직히 이렇게 구조 매우 길었고요. 이게 2014년 10월 1일에 시행됐다고 하니까 무려 10년 넘게 존재한 법이에요. 정부의 재정 목적은 간단했어요. 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고 누구는 비싸게 사고 누구는 싸게 사는 호갱 차별을 없애서 공정한 유통 질서를 만들겠다는 거였죠. 뭐 취지는 좋았어요. 단통법 내용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중요한 걸 좀 요약해보자면 지원금 공시 의무, 유통점 추가 지원금 제한, 선택약정 할인제도. 그러니까 통신사는 단말기 지원금을 무조건 공개하고 대리점에서 추가로 줄 수 있는 지원금은 딱 15%로 제한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지원금을 안 받는다고 하면 요금제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거였죠. 자, 뭐 그런 건 이제 알겠고 현실은 어땠나요? 호갱 방지법이 아니라 오히려 호갱 양산법이 됐죠. 이유가 뭘까요? 여기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단통법이 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통신사들은 자연스럽게 상한선에 맞춰서 지원금을 줄여버렸거든요. 결국 모두가 비싸게 사는 결과를 낳게 됐다, 뭐 이겁니다. 또 다른 이유로 흔히 성지라고 말하는 불법 보조금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이에요. 이 성지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여전히 폰을 싸게 살 수 있었지만 대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은 단통법의 규제를 정직하게 적용받아 비싸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정보가 없는 사람들이 호갱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단통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됐다는 점인데요. 이제 통신사들은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서로 경쟁을 해야 될 거예요. 기존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지원금을 확대하고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많이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번호 이동 보조금 경쟁도 불꽃을 띠겠죠. 여기서 번호 이동은 내 핸드폰 번호를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라 통신사를 옮긴다는 것을 뜻해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올 4월 업계 1위인 SKT에서 해킹 사태가 있었죠. 이 여파로 7월 12일까지 SKT에선 약 79만 명이 이탈을 했고 KT와 LG U+가 여기에 제대로 빨대를 꽂아서 각각 42만 명, 37만 명을 빨아들였습니다. 아주 달달했어요. 특히 지난 7월 4일 정부의 위약금 면제 권고 직후 SKT는 4월 19일부터 7월 14일 사이에 해지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겠다는 정책을 곧바로 발표했는데 발표 직후 이통 3사의 고객 유치전이 정말 치열했어요. 이제 단통법까지 폐지됐으니까 소비자는 핸드폰을 싸게 살 기회를 노리면 되는 것입니다. 통신사들이 뒷구녕에서 담합하는 일만 없다. 일단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보조금 지급이 합법화됐습니다. 이제 성지라고 불리던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던 고액 보조금이 양지로 나오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대리점 가서 딱 하나만 물어보면 돼요. 할부 원금이 얼마죠? 이제는 보조금 지급이 합법화됐으니까 대리점에서도 굳이 숨길 필요가 없어졌고 소비자는 할부 원금이 저렴한 곳에서 구매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무조건 할부 원금이 저렴하다고 바로 구매하면 그냥 호갱이 되는 거예요. 걸러야 될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 내가 원하지 않는데 36개월에서 48개월 할부를 때린다? 우리는 할부에 대한 이자를 내기 때문에 매월 납부하는 금액은 적다고 느껴도 총 이자액은 크게 증가합니다. 두 번째로 기존에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반납하는 조건이 있다? 그냥 뒤 돌지 말고 튀세요. 기존 폰을 반납했는데 남아있던 할부금이 깎이지 않고 오히려 새로 구매한 폰에 대한 할부금까지 추가하기 싫다면요. 실제로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카드 결합 할인이 있는데 이건 통신사나 대리점 혜택이 아니라 카드사 혜택이에요. 다른 대리점 또는 자급제를 쓰더라도 받는 혜택인데 마치 자신들이 할인해주는 것처럼 나불거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흘려 들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은품을 주는 대리점이 많죠. 뭐 보호필름이나 케이스는 그렇다고 쳐도 좀 큰 걸 챙겨준다? 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 거 말고 그냥 할부 원금 깎아달라고 하세요. 결국 이렇게 저렇게 해서 스마트폰을 싸게 샀다고 했을 때 보통 6개월 정도 고가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 유지 조건이 있거든요. 이건 웬만하면 유지해주세요. 보통 이게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고가 요금제를 유치하고 통신사로부터 받는 장려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를 어기고 요금제를 하향 조정하거나 해지해버린다면 통신사는 대리점에 지급했던 장려금을 환수하고 우리는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어요. 자급제 관련해서도 조금 알아볼게요. 단통법 폐지 전에는 자급제, 알뜰폰 조합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사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보조금은 대리점에 더 많이 실리겠지만 자급제도 나름 장점이 있거든요. 일단 24개월처럼 길게 하지는 못하지만 요즘 6개월 또는 12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죠. 그리고 보조금은 많이 받지 못하겠지만 우리에겐 아직 선택약정 25% 할인이 남아있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돼도 선택약정 25% 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어서 계속 시행될 예정이거든요. 이것저것 따지기 귀찮으신 분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깔끔하게 자급제로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급제를 조금 더 싸게 구매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을 노리거나 학생이라면 학생복지 스토어 또는 갤럭시 캠퍼스 스토어에서 구매하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 여기가 깡패예요. 단통법 폐지는 분명 우리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나에게 최적화된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무조건 대리점이 싸다, 무조건 자급제가 싸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통신사 사용 패턴, 요금제, 할인 혜택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장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현명한 소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잘 활용해서 현명하게 스마트폰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순PD의 지식사전이었습니다.